자, 들레즈 세 번째로 오늘은 락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락강이라는 사람은 그 1960년대 이제 프로이드가 죽었을 쯤에 태어나서 1960년대 중후반에 이제 그 알투세가 주로 세미나를 주최했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그 정신분석학 얘기를 이제 언어학적으로 풀어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알투세가 그 이데올로기 국가장치에서 이데올로기는 상상적 질서다 이런 말을 그 배우게 했던, 그러니까 그 상상적 질서, 상징적 질서 이런 말들은 사실 락강의 용어죠. 내가 보기에는 상징적 질서라는 말 자체가 부르디유한테도 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락강도 이제 들레즈가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락강이라고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프로이드가 아직도 생물학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락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래서 리비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 생물학적인 냄새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언어학적으로 다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뭐 미안합니다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면 다 귀신 싸납까리는 소리가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그 오디푸스 컴플렉스의 논의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상상적 질서, 상상적 자아, 상징적 질서, 상징적 대타자 이런 말로 이제 바꿔놓는 겁니다.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나를 처음 인식하게 되는 거에 거울 단계 얘기래요. 엄마가 등에 엎여 있던 어린아이가 엄마 등에서 이렇게 엄마가 거울을 보면 엄마 얼굴은 맨날 지가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누군지. 근데 그 뒤에 엎여 있는 놈은 알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마 등에 엎여서 처음으로 거울을 봤어. 그럼 내가 누군지 알아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그 비유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른 타자를 통해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락강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코기토 에르고슴, 나는 생각한도 고로 존재한다는 이 데카르트의 명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아는 옆에 내가 또 하나 다른 사람이 밖에 나타나 있으면서 내가 의심하는 거를 내가 봤을 때 비로소 내가 의심한다는 걸 알지, 내가 스스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나는 모른다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 되면 이제 철학적인 언명이고 약간 귀신 신화락 가는 소리 같은 소리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정치학으로서 혹은 사회과학으로서 이 락강의 얘기를 조금 응용할 수 있는 건 소타자, 대타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에서의 어떤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소타자라고 하는 과 나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상상적 질서 속에서 인간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게, 아버지가 자꾸 와서 엄마를 데려가요.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젖도 주고 따뜻함을 주는데 자꾸 아버지가 데려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워. 근데 얘가 어떻게 아냐면 저 아버지한테 잘못 대들면 내가 의도맞는구나, 무섭다,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관계, 나의 관계라는 게 소타자의 관계죠. 그러다가 이제 사회 속으로 들어오면 이게 프로이드의 어떤 후기 프로이드와 연결되는 거죠. 문명 속의 불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돼요? 상징적 질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징적 질서. 상징적 질서라는 게 뭐예요? 상징적 대타자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남자로서 행동할 수 있는 행동 양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동 양식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문화적 규범이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고 어머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쳐다보면서 이 새끼 뭐야 이러고 웃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치마를 입고 다닌다 그러면 저거 뭐 이상한 놈 아니야? 그리고 벌써 문화적인 규범이 나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답게 행동한다, 여자답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규정된다는 거죠. 그 상징적 질서에 잘 포섭이 되면 어떻게 돼요? 뭐 그 사회에서 그냥 남자로서 역할 규정을 받고 이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미치는 거죠. 또라이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사람이 미쳐간다고 하는 것을 그런 생물학적인 리비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가족관계에서의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상징적, 상상적 질서를 통해서 설명했다. 소위 이제 언어적인 은유와 언어적인 환유를 통해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소위 락강의 가장 큰 뭐예요? 공헌이죠, 공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락강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물과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입장을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아주 이거 유명한 그림인데 제가 이 원본
요 책은 그 에클이라고 하는 거는 그 락강이 직접 쓴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여러 개 모아둔 겁니다. 즉 그나마 락강이 쓴 글은 좀 읽기가 편해요. 그런데 세미나라는 건 뭐예요? 한 20권 정도 세미나가 있는데 이제 주로 뭐 알투세가 주재했던 세미나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이제 뭐 세미나 한 거 그거를 모아둔 책이죠. 그게 한 20권 돼요. 그러니까 전공하신 분들은 그 세미나도 읽고 뭐 그러시던데 나는 그건 못 읽겠더라고요. 사실은 에클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라이팅이죠, 라이팅. 그러니까 제가 쓴 거니까 잡지에도 쓰고 어디 논문 발표한 거니까 비교적 쉬운데 그래도 제가 읽어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설서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양해를 하세요. 요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이 사실은 자본주의적인 질서를 표현하는 거죠. 요 상징적 질서. 이 그림에서 빗금 처진 여기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살짝 빗금이 젖어 있죠. 여기 S라고 하는 것이 살짝 빗금이 쳐져 있고 요 대상이 뭐냐면 조그맣게 이게 뭐예요? 이게 조그맣게 이 뭐라고 그러지? 이 삼각형 되는 거 대상의 대상. 나의 욕구의 대상.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S와 S-는 뭐예요? 이게 이제 시니피션과 시니피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뭘 원한다는 게 뭐예요? 욕구죠, 욕구. 내가 뭘 상리적으로 배가 고파. 그럼 뭐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목이 마르면 물을 사겠다. 이게 욕구예요, 욕구. 근데 요구는 뭐예요? 요구. 요구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멋진 가방을 사고 싶어. 멋진 옷을 사고 싶어. 요구하고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한 잔 먹고 싶어. 요구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요 관계는 프로이드한테 없는 거죠. 상징적 질서 안에서 자본주의적인 질서 안에서의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가방을 하나 멋진 걸 사고 싶어. 옷을 멋진 걸 사고 싶어. 근데 그 멋지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요구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길들어진 욕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회적으로 길들어졌단 말이 뭐냐면 시니피션과 시니페 라인에 의해서 저건 멋있고 저건 프랑스에서 만든 명품이고 사람들이 저걸 들고 다니면 나를 멋있게 보는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일종의 대타자죠. 그 나한테 그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그림에서 요 위가 뭐예요? 나는 항상 시니피션과 시니페로만 이 대상을 추구하니까 진짜 대상의 본질적인 그 쾌락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요 위가 뭐예요? 요 위가 뭐냐면 나의 욕망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게 잉여죠, 잉여. 잉여 쾌락이라는 겁니다. 그게. 잉여 욕망. 항상 뭔가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그 뭐 명품 핸드백을 사고 싶어서 그 돈을 뭐 샀어. 개모임으로 샀어. 근데 막상 그걸 들고 보니까 한 2달 들고 다니는데 지루해져.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 중고시장에 갖다 팔어.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요구를 모른다는 거죠. 항상 시니피션과 시니피의 관계 속에서 저게 멋있어라고 하는 상징 질서 안에 내가 포섭이 돼 있기 때문에 나의 욕망은 늘 100% 채워지지 않고 2% 모자란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일종의 인역 쾌락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욕망은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드한테 결핍이라고 하는 건 성적인 에너지가 제대로 대상을 만나서 커넥시스 못하고 뭔가 억압되고 있고 정말 그야말로 거기서는 억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락강에서는 뭐예요? 상징적 질서 때문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락강의 요구로 얘기하면 실제계가 모르는 거예요. 실제가 뭔지. 항상 나는 상징적 질서 안에 있는 거죠. 영화 얘기를 다시 하면 매트릭스란 영화가 그거 아니에요. 그 네오라고 하는 주인공이 살아가 있을 때 이게 프로그램된 세상인 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상징적 질서를 자기가 사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피우스라는 저같이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이 데려와서 약을 주면서 빨간 약 줄까 파란색 약 줄까 그러다가 이제 빨간색인가 뭐 이상한 약 하나 먹고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미지에 의해서 조작된 세상이라는 걸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세계를 보니까 실제 세계는 완전히 그냥 누더기 같고 넝마주기 같고 맨날 풀죽이나 먹는 그런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락강이 우리한테 던지는 얘기가 그 뭐냐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상징적 질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뭔가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불만이라는 거, 이게 인격쾌락이라는 건데 그 불만이라는 건 프로이드적인 의미에서의 억압과는 좀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벗어나서 낙강적인 이 상징적 질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쾌락을 누릴 수 있냐? 카스트레이션입니다. 카스트레이션이 게 뭐예요? 자르는 거죠. 자르는 거. 내 상징적 질서를 자르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자르듯이, 나의 생식기를 자르듯이 그 상징적 질서를 자르는 겁니다. 그럼 실제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매트릭스 영화를 생각하시면 이 락강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끊고 갑시다.